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영주에 108mm, 문경이 106, 상주가 83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대구는 23mm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70mm의 비가 더 온 뒤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포항, 경주,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3도 등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도심 도로변과 주택가를 점령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소음과 공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차고지 제도 때문인데 그 실태를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침 시각 대구 남구의 한 도로, 덤프트럭과 굴착기, 관광버스는 물론 청소차까지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두류공원 주변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형차 기사들이 먼 차고지를 두고 집과 가까운 도로가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집이 옆인데 차고지가 저 고랭이 뭐 있는데 차고지가 하면 이거를 집에서도 큰 차는 주차를 하려고 해. 큰 차는 공영 주차장이라고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큰 차는 없단 말이야. 집 자체가 만들어주지가 않아. 매연과 소음은 물론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까지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어쨌든 우리 여기 나오는 사고 위험입니다. 일단 안 보이고 더구나 위에 경사 졌잖아요. 나무하고 있고 이렇구만 전혀 안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는 7,700여 건, 한 해 평균 2,500건이고 전국적으로는 3만여 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차고지 제도입니다. 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둬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변두리 지역에 구색만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상에만 있고 잡초만 무성한 유령 차고지가 곳곳에 방치된 실정. 지자체마다 공영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가 적고 외곽지에 있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금호 공영 차고지의 지난해 이용률은 54.9%로 전국 평균 65%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실효성 없는 일회성 단속보다는 그린벨트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땅을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 대형 차량의 그 주차 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린벨트 활용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실성 있는 법 개정과 함께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과 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오늘 대구시 교육청에서 대구와 충청, 경북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학교폭력 대책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질의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늘 대구법원과 대구검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법관제도 폐지에 따른 여론을 수렴했고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의 구형량과 선고가 합당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은 오늘 열린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대구 수성의료지구 19만 제곱미터 정도의 터로 대구법원을 이전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이미 대법원에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법원 이전이 불거진 2005년 이후 공식적으로 이전 후보지를 확정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검찰은 동구 신서혁신도시나 경북도청 이전터, 동대구역 인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8명 가운데 5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8명 가운데 대구 학생이 2명, 경북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일에 1명꼴인 63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청송 성덕댐의 일부 부실을 인정한 수자원공사가 내년 3월까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엄지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덕댐 비상방류관에서 초당 5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험 담수 중 드러난 누수 지점의 긴급 방수 작업에 이어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한 달간 댐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댐의 안쪽과 바깥쪽의 누수 경로를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누수 조사팀이 선박과 크레인을 타고 누수 지점에 접근해 유관과 차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면부 쪽에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 무해한 시약을 이렇게 주입을 함으로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지 그런 식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측은 내년 3월 보수 공사를 완료해 수압 시험 등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마친 후 담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이연 부분에 그 접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드 브레이커라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와 같은 본드 브레이커를 넣지 않고 시공해서 누수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댐 누수에 놀라 건설 현장을 항의 방문했던 주민들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원인부터 찾아내 완벽한 보수를 마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면 저 지대로 아주 완전하게 해야지요. 큰 공사를 하면서는 그래 저 부실공사를 해가 쇠도록 해가지고 그래 또 하고.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 등을 통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 총 9개 계좌로 나눠 돈을 송금받은 뒤 사이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쯤 구룡포 선적 통발 어선이 길이 4.1m의 밍크고래가 통발줄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엔 울진 후포항에서 후포 선적 통발 어선이 7.5m의 밍크고래가 통발줄에 감겨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밍크고래들은 해경의 불법 포획 여부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협 유입 현장에서 각각 7,700만 원과 93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원구 대구시 의원은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08년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국비와 시비 2천억 원이 넘게 지원됐지만 개발 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는 신고액 기준으로 15건 1억 4,700만 달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대구시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인원 감원과 조직 개편,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구미 지역의 총 수출액은 24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줄었고 수입은 97억 3천만 달러로 11% 늘어나 구미 지역의 올해 수출 목표액 380억 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114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세는 구미 지역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LCD 등 전자제품의 수출이 7%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노후된 철도시설물 중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이 약 4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004년 846억 원에서 지난해 662억 원으로 21.7%가 줄어 2004년에는 315km의 레일과 침목 26만여 개가 교체됐지만 2012년엔 레일 170km, 침목은 8만여 개만 교체됐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통합 고시한 결과 봉화와 청송군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이지만 봉화는 10.2%, 청송군은 10.5%로 이 부문 하위 5개 지자체에 포함됐습니다. 또 영양군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11.2%로 울릉과 성주군과 함께 이 부문 하위 지자체에 포함됐습니다.
많은 일반 고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구 지역의 73개 일반고 가운데 74%인 54개 학교에서 EBS 교재를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도 142개 일반고 가운데 73.2%인 104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학교 교육이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반면 납세자 보호 실적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법인 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35일로 6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연장 일수는 34.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세무조사 건당 부가세액도 3억 1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납세자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나 중단은 한 건도 없었고 세무조사 유예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대구 교통카드로 광주 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뒤집이 금융지주 산하 교통카드 전문업체인 유페이먼트는 광주시 교통카드 사업자 한페이시스와 협약을 맺고 지역 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 12월 말부터 양 도시 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환경 친화적이고 전통 문화가 배어있는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경북형 생활 한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도내 우수한 한옥 문화재를 바탕으로 경북건축사협회, 대학과 공동으로 기역, 디귿, 미음 확장형 등 이 4종류의 모델을 개발해 한옥 보급의 가장 걸림돌인 이 공사비 과다와 난방 효율 저하, 가사 생활 불편 등을 개선했습니다. 대청마루 용도 다양화와 현대식 욕실과 부엌, 최신 방범 시스템 등을 도입해 현대 생활에 편리하게 했는데 경상북도는 모레부터 이틀간 구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에서 경북형 생활 한옥 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대 아나운서, 이 사기꾼들